페미니즘, 사실은 페미니즘이라는 게 요새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이렇게 들리고, 특히 이제 크리티컬 티어리 그쪽이나 젠더 사상 그쪽에서 사용하는 페미니즘이 돼버렸어요. 근데 원래라기보다도 우리 복음주의 신영에서도 페미니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페미니즘이 있는데 완전히 날아가서 말을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중립적 입장에서 페미니즘을 이야기하자면, 일단 제가 이제 조사를 해봤거든요. 여성 참정권에 대해서 좀 놀라운 부분을 제가 발견해서 여러분들한테 나누고자 했던 것입니다. 미국은 이제 그래도 나름대로 좀 일찍 그렇게 여성들에게 참정권을 줬어요. 1920년 부분적으로. 그러나 흑인에게는, 물론 당연히 흑인 여성에게도 1965년까지는 남부에서는 주질 않았답니다. 참정권을 잘 아시는 이야기잖아요. 대한민국은 이제 1948년 대한민국 수립과 함께 남녀 모두에게 참정권을 줬고요. 멕시코는 1953년. 이건 괜찮은데 제가 놀란 거는 스위스가 말이죠, 1959년에 지역 선거권을 부여했는데 1971년에 비로소 내셔널 일렉션, 연방 선거권, 대통령 뽑고 상원의원 뽑고, 그거를 비로소 1971년에 줬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1930년에 백인 여성과 아시아 여성에게 부여했고, 흑인 여성에게는 1994년에 부여했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015년에 여성들에게 투표할 수 있는 참정권을 허락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차별을 받은 겁니까? 그 역사를 따져보면 크리티컬 티어리 혹은 젠더 티어리 사상을 우리가 이해는 좀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땠는가? 사실 시간이 없어서 중요한 부분 이야기할 텐데, 로마서 16장에 보니까요, 1절에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니, 베베가 나오죠, 여자분. 그 다음에 3절에는 나의 동역자들이 들인 브리스길라죠, 아볼라에게 문안하라. 두 부부 아닙니까? 여성 나오죠. 6절에는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또 7절에 내 친척이여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그러니까 이 부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유니아 이제 부인이죠. 그 다음에 12절에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자매라고 우리가 짐작을 합니다. 또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 루포의 어머니 여성이죠. 근데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율리아, 줄리아, 여러분들 잘 아시는 노래 팝송에도 있잖아요. 율리아, 그리고 네로의 자매 여성이겠죠. 이렇게 많은 9명이나 되는 여성이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이 문안하라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뭐겠습니까? 그냥 부엌에서 봉사하고 하는 그런 여성들을 의미하겠습니까? 저 개인적 생각에는 사역자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총신의 신대원 원장으로서 당연히 이야기를 합니다. 여성들에게는 우리는 이제 목사 안수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베델교회 교단도 마찬가지지만요. 근데 그게 절대 차별이 아니라는 거, 시간이 되면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서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 오늘날 반장을 뽑는데 반장이 남자가 됐어요. 그거 보고 차별이다 그렇게 하는 아이들이 있겠습니까? 이거 고생 좀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그런 차원 비슷한 것입니다. 질서를 위해서, 특히 자기 자신의 어떤 권위나 남자의 그 존재에 있어서의 우월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맡아라, 그런 차원에서 목사가 세워지는 것이라 이제 저는 말씀드리고, 나중에 좀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이요. 그다음에 마태복음 12장 49절 50절을 보면,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무슨 남녀 구별하지 않는 차원에서 뜻대로 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 자매 어머니라고 이야기했는데, 당시의 그 배경을 보게 되면요, 남자가 누구를 공적인 소개할 때 여성은 절대로 소개하지 않았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하고 심지어 어머니도 소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게 그 정도로 차별된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냥 내 어머니라, 내 자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놀라운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여성 신학적인 백그라운드를 제가 좀 생략을 하겠고요.
성불쾌감, 젠더 디스포리아라는 이제 말이 있는데 아주 유명한 말이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특히 이제 아이들이 이제 청소년 때에 자기 거울을 보면서 자기가 여자라는 거, 그 싫은 또 남자라는 거 싫은 이런 그 증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있었어요. 이것이 사실 옛날에는 정말로 어떤 정신질환 혹은 뭐 심리적 불안 이것으로 분류돼서 의학 그 사전이나 그 의학 그 가이드북에 다 나오고 어떻게 치료하라는 게 다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일종의 트랜스젠더 성 전환하는 사람들의 어떤 전초적인 그 단계가 돼버린 것입니다. 딱 봐서 내가 불쾌하면 여성이 되는 게 불쾌하면 그냥 남성으로 바꾸면 돼. 남성이 불쾌하면 여성을 바꾸면 돼. 이런 식으로 돼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판 이론, 크리에이티브 티어리자 이런 가들이 이야기할 때는 뭐라 하냐면 성 전환했던 그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행해졌던 그런 것이지 어떠한 옛날식으로 이것이 어떤 정신적 증상이나 불안감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참 재미나는 용어가 돼버렸어요. 한 20년 전만 해도 그런 용어가 아닌데 지금은 그런 용어가 돼버렸던 것입니다. 근데 재미나는 케이스가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최근에 이제 연방 대법원 스프링 코트에서 확 번복을 했죠. 뭐예요? 1973년 그 대법원에서 로 vs 웨이드라는 케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낙태를 허락을 한 겁니다. 낙태가 합법적이라고 룰링을 한 케이스가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이거를 확 뒤바꿨습니다. 그 근거는 뭐냐면 사실 대법원은 미국 헌법에 근거해서 이것이 합법이냐 불법이냐라고 판단을 하는데 아무리 뒤져도 미국 헌법에 그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뭐가 안 나오냐? 낙태가 합법이라는 그런 법조항이 나오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수를 한 거예요. 어떤 의도적으로 정치적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이번 대법관들은 솔직하게 고백을 해서 이거는 잘못된 룰링이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물론 이제 이 주별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주별로 낙태를 할 수도 있도록 이게 한 것이에요. 근데 재미나는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 미주리 주에서 이 결정이 실제적으로 우리 미주리의 법률 시스템 제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뭐 굉장히 큰 충격도 되겠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반가운 소식인데 그것을 이제 히어링하는 논하는 그런 자리가 마련됐었습니다. 그래서 버클리 대학 법과 교수인 키아라 브리지스라는 여자분 흑인이에요. 이분이 이제 전문가로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당시 이제 상원의원이었던 조시 홀리라는 상원의원이 이제 리퍼블리칸인데 듣고 있었어요. 청취를 하고 있었는데 이 브리지 교수가 이야기할 때 pregnant woman이라고 하지 않고 pregnant person 말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소하지 않습니까? 되게 이제 임신한 여자 할 때 pregnant woman이라고 해야 되는데 pregnant person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중립적으로. 그래서 이 롤리가 이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내가 잘못 들은 거에서 계속 매번 pregnant person이라고 그러는데 뭐냐 여성을 말하는 거 아니냐 했더니 아니다. 여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남성도 말한다. 아까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남성도 임신을 한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그 남성이 아닌 게 사실은 성 전환한 여성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상원의원이 약간 당황하기도 하면서 기분도 나빠서 아니 솔직히 여성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여성만이. 그러니까 이 여자가 좀 흥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트랜스젠더 사람들 중에 5명 중에 1명은 자살한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안타까운 이야기지만은 역설적으로 이 성전환하는 게 문제가 있구나 하고 반증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네들이 고백한 거예요. 그러면 근데 이 여자는 하는 말이 당신같이 트랜스포비 때문에 자살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상원의원은 여성이 임신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했는데 당신은 혐오자지,
성전환, 트랜스, 혐오자지 이러면서 당신네 같은 사람 때문에 5명 중에 1명이 자살한다고 이야기하는, 너무 어이가 없어 말을 잇지를 못하더라고요, 상원 의원이. 여러분들 그걸 아시겠죠? 이 사람들의 그 입장과 어떤 근거가 있고 어떤 설명이 있지 않아요. 리즌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싫은 거예요. 그리고 지적을 하면 그걸 화를 내고, 그리고 5명 중에 1명이 왜 자살하겠습니까? 솔직히 왜 자살하겠냐 그 말이죠. 참 얼마나 뭐랄까 충격이고 답답하고, 이건 아닌데 그 겉에 보이는 어떤 성기를 자르고 뭐 이렇게 가슴을 붙이고 뭐 이렇게 보이게 한다면 정말 여성같이 되는 것이 될 줄 알았는데 아니거든요. 자기는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까 그냥 5명 중에 1명이라면 정말 너무 많은 숫자입니다. 자살을 한다는 것이. 그 다음에 이제 정체성의 전복. 제 용어들, 우리 교수님들의 용어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상당히 그 마르크스주의 용어들하고 많이 비슷합니다. 정말 비슷해요. 공산당하고 비슷한 체제로, 이런 시스템으로 뭐 운영이라 할까요, 이제 주장이라 할까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 하나가 그루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루밍. 여러분들이 그루밍이라는 것은 이제 아시죠? 우리 강아지들 저도 이제 강아지 많이 키워봤는데, 이제 가면 이제 그루밍 한다고 하죠. 미용하고 이런 그 치장하는 것을 이제 그루밍이라는데, 이 아이들에 관한 그 그루밍은 그거죠. 이제 성인들이 계속 정신적으로 의존하도록 해가지고 성착취하고 뭐 성폭행하고, 그래도 아이들은 그것이 잘못됐는지도 모릅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처럼. 근데 심리적인 압박에 있어서 성노예를 만드는 것이 소위 그루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너무 재미나는 것은 이 젠더 티어리, 크리티컬 티어리, 이 사람들이 아이들의 이 순진함, 이너센스가 가짜라는 거예요. 참 말도 안 되는. 이 순진함이라는 것은 어른들이 그렇게 만든 거랍니다. 왜 이런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연구를 하고 찾아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마르크스주의의 영향을 받았는데, 마르크스주의가 뭡니까? 유물론 사상이에요. 그 모든 것이 물질이라는 거죠. 어떤 아이디어가 아니라 material. 아이디어 그러니까 관념이 아니라 물질이라니까. 물질에 의해서 어떤 관념이 세워지는, 물질이 먼저예요. 물질이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물질로 되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어른들의 차이는 없는 거 별로. 어떤 정신적인 세계관, 어떤 감성, 아이들의 순박함, 이런 거는 물질하고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그냥 물질 덩어리예요. 여긴 큰 물질, 큰 덩어리, 작은 덩어리,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이들의 순진함이라는 것은 가짜다 말이죠. 어른들이 심어놓은 것이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줄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을 성으로 소위 깨우친다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부터 자의행위를 하도록 하고, 어릴 때부터 학문 섹스가 어떤 건지도 보여주고, 성교육을 그렇게 하고 자기처럼 만들고, 심지어는 어떤 이제 성전환하는 그 의사한테 부모가 데려가서 어릴 적부터 호르몬 주사를 만들고, 얘는 남자인데 사실은 여자였으면 좋겠다, 여자가 맞고 행동은 여자, 이렇게 부모가 잘못된 생각을 해서 어릴 적부터 주사, 약, 뭐 이런 처리를 하는, 이런 식의 그 그루밍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예를 좀 들어볼 텐데요. 드래그 퀸 스토리 아워이라는 것이, 드래그 퀸이라는 것은 이제 남자가 여자처럼 이제 가발 쓰고 뭐 예쁘게 해가지고 노래 불러가는 이제 드래그 퀸이라고 하는데, 이걸 따가지고 드래그 퀸 스토리를 이야기합니다. 저기는 어떤 도서관에서, 도서관에서 아이들 모아놓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보세요, 저 사람들 모습을. 그래서 성교육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남자 여자 구분하지 마라,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면서 나도 그랬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보세요, 아이들이 얼마나 귀엽습니까? 껴안고 얼마나 끔찍해요.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이들은 그냥 순진해서 그냥 재미있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젠더 스노우 퍼슨이라는 게 있어요. 스노우맨이 아니고 스노우 퍼슨인데, 그거 뭐냐면
눈사람이죠. 눈사람은 성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눈사람은 눈, 코 다 하지만 성기를 붙이지 않잖아요. 그 개념을 해가지고 처음에 눈사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눈사람을 이렇게 해서 아이들 보고 교육을 시키는 거죠. 이 눈사람의 성 정체성을 무엇일까요? 남자도 여자도 아닙니다. 중성도 아닙니다. 뭐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눈사람의 가슴에다가 하트를 딱 그래서 이 눈사람의 어떤 성취향은 뭘까요? 몰라요. 이렇게도 있고 저렇게도 할 수도 있고 그래요.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 눈사람의 성은 어떤 걸까요? 이 성은 부모들이 태어날 때 억지로 인위적으로 붙인 거예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눈사람이 있고 이제 성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 젠더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하면 아이들이 알아서 뭐 여자처럼 꾸미고 남자도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을 공립학교에서 하고 또 학교에서도 불러서 하기도 하는 이런 그루밍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살벌하고 무섭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손주들이 다니는 캘리포니아 공립학교에서 저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다음 수행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수행성이라는 것은 이제 퍼포머티브 할 때 자기가 무슨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수행성이라는 것은 특히 이제 대표적인 수행성은 이제 신부 신랑이 이제 결혼할 때에 뭐 이렇게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I do 예. 그럼 I do 둘이 이제 언어로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렇게 수행을 통해서 자신들의 정체성이 밝혀지는 거예요. married person, married couple이라는 것이 정체성이 밝혀지는 이런 수행성, 그 아이디어를 따서 주디스 버틀러라는 이 사람도 이제 버클리 철학 교수인데, 이 여자가 사람들의 성은 이 수행성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간단해요. 내가 뭐가 되고 싶고 누가 되고 싶고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격려하면서 이런 대화가 왔다 갔다 하고, 또 물론 이제 말만 아니라 어떤 non-verbal, 또 비언어적인 행동이나 이런 통해 가지고 약간 여성스러운 이런 행동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성이 결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굉장히 쉽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한국 네이버 찾아보니까 주디스 버틀러가 한국에 왔더라고요. 와가지고 이제 조현준 교수하고 대담을 합니다. 조현준 교수는 누구냐면 이제 경희대 교수 휴머니티의 그 교수님이신데, 인문학 교수님인데 묻습니다. 한국에서 소위 TERF,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전환 자를 배제하는, 이제 페미니스트인데 그 성전환자는 싫은 거예요. 동성애는 괜찮은데 이런 진영에서 LGBT 커뮤니티를 배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환자들은 LGBT, 레즈비안,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여기 커뮤니티를 오지 말라, 트랜스젠더는 빼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LGBTQ까지 들어가는데, Q까지.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좀 보수적인 그런 역할을 이제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그 숙대에 성전환자, 트랜스젠더든 이제 남자 대 여자를 이제 성전환한 아이가, 여학생이 입학을 했는데 합격 처리를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근데 학생들이 알고서, 그 숙대는 아시다시피 여학교 아닙니까? 여학생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와, 진짜 대단했습니다. 그 용산이거든요. 제가 그 앞에 교회 다니는데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참 저는 속으로 그래서 아직 한국은 괜찮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남학생이죠. 그 남학생이 못 들어왔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국은 아직 이렇다, 못 들어왔다. 그러니까
버틀러가 이야기할 평등과 자유를 주장하는 페미니즘은 트랜스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페미니즘이 젠더에 기초한 모든 형태의 차별에 반대하는 것임을 생각해보면 트랜스 배제 페미니즘 같은 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페미니즘 이론의 가장 해방적인 차원의 하나는 남자 여자 같은 범죄에 대해 사유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위계와 규제에 기초하는 기존 규정에 맞서 싸웠습니다. 아주 많은 여성들이 강인하고 단호하게 나가면 자신이 여성성을 잃게 된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페미니즘은 여성들에게 여성이 무엇이고 무엇일 수 있는지에 관한 생각을 확장하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생물학이 우리의 사회적 운명을 결정한다는 생각, 즉 생물학이 우리의 정치적 자유,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욕망하고 사랑하는 방식을 결정한다는 생각에 모두가 반박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생물학 틀렸다는 거죠.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배정받은 젠더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해부학이 있긴 하지만 해부학의 어떤 부분도 우리가 우리의 것을 생각하는 젠더의 형태를 결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은 대단히 주관적이고 역사적입니다. 그러나 많은 트랜스인에게 남자 여자에게 이분법, 양성이죠. 여성, 남성에 속하지 않는 사람에게 젠더감은 의료적 권위나 심정 권위주의 페미니즘 운동이라도 규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젠더의 자유와 평등을 위해 계속 투쟁해야 합니다.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페미니즘, 퀘어, 행동주의, 트랜스 운동의 강한 연대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평등을 위해 헌신한다면 반국가주의와 반자본주의 운동에도 동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그러자 조 교수는 얼마 전 한 트랜스젠더 학생이 숙명여자대학 합격했다가 이렇게 된 것이 있는데 교수님이 이론적이고 실천적인 관점에서 이 갈등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페미니즘의 전체 사상이 제대로 된 여자라는 관념에 반대하기 위해 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제대로 된 여자. 여기 우리 여성도님들은 제대로 된 여자입니까? 제대로 된 여자가 누군지 누가 말할 수 있나요? 트랜스 여성이 수술 전이라 음경이 아직 있다고 해서, 이제 남성의 성기죠. 남성 성기가 아직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음경과 동일시 된다거나 음경이 있다는 자체로 위협의 근원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폭력과 강간의 문제는 상대의 의사에 반하는 몸의 폭력적 사용과 관계가 있지 그 폭력이 음경이라는 신체 부위에 인해 생긴 결과가 아닙니다. 그 신체 부위가 성폭력에 쓰이는 것이죠. 또한 폭력이 신체적 타격, 강간 행위, 성폭력만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도 기억해 봅니다. 물론 이런 형태를 띌 때도 있고 우리 모두는 성폭력에 대해 공공하게도 하고도 분명하게 맞서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 형태의 폭력도 있습니다. 제도적, 사회적, 구조적, 상징적 폭력입니다. 우리는 이런 폭력에 대해 맞서야 합니다. 말씀하신 트랜스 학생은 다른 종류의 폭력을 당했습니다. 협박, 괴롭힘, 검열 말입니다. 사실 아까 이제 주 교수님이 인종, 그 critical race theory에 대해서 사실 긍정적인 우리가 어느 정도 봐줘야 되는 부분을 이야기 강조했어요. 참 제가 굉장히 이제 존경하게 됐습니다. 저도 그러한 데서는 좀 열려 있거든요. 어떤 이제 나는 성경에 대해서는 어떤 사상에 대해서 세계관에서는 보수적이지만은 실천적에서는 상당히 자유주의 입장이거든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오해하면 안 된다.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었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그 크리티컬 티어리 사람들이 그걸 이용을 합니다. 이제 봐라 인종 이게 다 우리가 더불어 살고 이렇게 이제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 이래 가지고 여성도 마찬가지다 하고 막 섞어서 막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희한하게 연결을 시키는 것이에요. 여기 이제 주디스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어떤 폭력에도 제도적, 사회적, 구조적 파생 당연히 우리도 맞서 싸워야 되죠. 근데 그게 뭐예요? 어떤 트랜스젠더에 대한 그 폭력, 혐오 이런 것을 없애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계속 이야기가 자신에게 최적의 환경에서 교육받으려던 그녀의 재능은 트랜스인으로 적으로 오인한 사람들 때문에 좌절당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결정이 추측, 무지 그리고 공포에서 나오지 않도록 트랜스의 삶에 대해 훨씬 더 많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제가 빨리 읽어서 그런데 굉장히 무서운 여자분이다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분은 레즈비언이고 그 다음에 소아 성애자라고 이제 누가 고발을 했어요. 즉 여자아이들, 남자아이들 그리고 뭘 증거는 없으니까 우리가 조심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이 양반이 주디스가 이야기한 것이 비판 이론이 어떤 건지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의 주장에 모순이 좀 있어요. 평등과 자유를 주장하는 페미니즘은 트랜스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라고. 우리는 평등과 자유를 주장한다, 지향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왜 평등과
자유냐 말이죠. 어떤 수술을 통해서 남자가 여자가 될 수 없고 여자가 남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냥 겉으로만. 그래서 5명 중에 1명이 이제 죽는데 그런 상황에도 평등과 자유라고 할 수가 있느냐 말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질서를 파괴하는 평등과 자유는 없는 것입니다. 가짜 여성을 우리 보고 여성이라 해라, 그게 평등이다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또 다른 이제 더 철학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이렇게 이제 비판하고 하는 사람들은 젠더 포비아라고 해가지고 아주 안 좋은 사람이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 수용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어떤 서구적인 either or이라는, 이거 아니면 저거다 하는 구분해서 자르고 분리하고 차별하는 것은 틀렸다. 그 both and 같이 수용하고 포용하고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논리 자체가 모순이에요. 왜 모순입니까? either or, 그건 틀렸다라고 하는데 자기도 either or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기독교는 틀리고 우리는 맞다라고 해요. 왜 우리는 배제해요? 다 포용하면 기독교 그냥 트랜스젠더 틀렸다고 하는 사람 너네들도 다 포용할게, 다 수용할게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의 논리가 정말 맞다, 일관성이 있으면 이런 모순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까 이야기한 게 좀 복잡한 이야기인데, 제대로 된 여자가 누가 이겠습니까? 하면서 뭐 음경이 있다 할지라도 뭐 있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위협 자체의 근원은 음경 그 자체가 아니고 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사람이 나름대로 어떤 정체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순이에요. 이 사람들은 정체성을 부인하고 그냥, 참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어떤 성적인, 그러면 이제는 성기의 어떤 작동, 그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것을 풀고 해소하고 만족하고 쾌락을 누리는 이런 사람이고, 그냥 물질적으로 내가 느끼는 대로 하는 것이 이제 이 사람들인데, 나름대로 어떤 일정한 그 사람의 이러한 정체성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이 성폭력을 하고 차별을 한 것이지 그 음경이 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또 하는 거죠. 얼마나 우스운 것입니까? 그리고 이제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물질주의적인 상황에서 그냥 세포 덩어리에 불과하고 어떠한 나름대로의 어떤 모션이라고 하죠. 움직임, 무브먼트랄까. 그 다음에 어떤 케미컬, 화학적 반응, 되면 물질적인 거, 화학적인 거, 어떤 동적인 거, 요게 전부입니다. 물질주의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떤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옳고 그르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되면 뭐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거 이런 거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질이. 예를 들어서 물질 덩어리가 있어요. 세포 덩어리가 있습니다. 뭐 세포 덩어리 아니더라도 어떤 벌레 같은 것들이 막 있으면 그 벌레들이 야, 왜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아니면 너는 왜 그러니? 너는 왜 짐승들이 너는 왜 남의 아내를 건드리니?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런 물질적인 것은 그냥 반응이에요. 화학적인 물리적인 반응인 거예요. 이러한 것이 물질주의인데, 이 주디스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물질주의가 아닙니다. 어떤 인격적인 정체성이 있는, 틀렸다, 성폭력이 틀렸다, 안 좋고, 왜 그 페미니즘은 트랜스젠더를 왜 반대하느냐, 나쁜 애들, 이 도덕적인 절대성과 이런 기준을 이야기를 한다는 모순이란 말이죠. 여러분 모순을 보이시죠? 이제 조금 심하게 이야기하면, 물질주의라 하면 이들이 이제 아무렇게나 해도 내가 느낀 대로 하면 된다 그러면, 정말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아이들하고 다 성관계를 해도 그렇게 하고 싶어 할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근데 이제 법으로 걸리니까 못 하는 거죠. 하고 싶을 거고 해도 문제가 없는 거. 왜? 그냥 내가 하고 싶으니까, 물질이 움직이니까, 화학 반응이니까. 이것이 조금 더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이고 싶어, 저 사람을. 그냥 칼로 그냥 괜찮아. 왜? 그냥 반응이니까. 내 화학 반응은 읍스 죽었네? 뭐 어쩌겠어요. 내가 화학 반응이었네. 이래도 상관없는 거예요. 어떤 기준이나 정체성이나 어떤 도덕적인 기준,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물질주의는 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하냐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안 한단 말이죠.
법적인 두려움도 있고, 여기 이제 이야기한 것처럼 왜 그럴 수가 있어? 뭐 숙명대 애들은 왜 그러냐? 아니 물질이 무슨 틀렸다 좋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냥 꾸벅꾸벅 그냥 그런 멀뚱멀뚱하고 쳐다봐야지.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이제 또 여기 이제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린 거예요. 우리 어저께 조 목사님이 이야기할 때에 이제 데카르트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데카르트가 그 코기또 에르고 숨, 코기또라는 것이 생각한다는 라틴어인데 그 두비또라는 의미가 더 많아요. 의심하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I think, therefore I am.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서 아무리 비판하고 다 부정해도 부정하는 나 자신은 존재한다. 내 존재에 밝혀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이 중심이 되고 내 생각. 그러니까 일테면 그때 그건 합리주의 철학이지만은 이 사람들이 그것을 적용을 했다고 할까요? 내가 느끼는 대로 그렇게 존재를 정체성을 만드는지 이런 식으로 돼버리거든요. 근데 데카르트의 이러한 공이라고 할까요? 그것에 모순이 있어요. 모순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나의 존재를 만들어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생각할 때에 물은 H2O가 아니라 나트륨이다. 그러면 그 물이 나트륨이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생각할 때 나는 남자야, 여자가 나는 남자야, 또 여자가 나는 여자야라고 했을 때에 그게 됩니까? 그 존재가 바뀝니까? 내 생각이, 내 느낌이 아니잖아요. 모순이 철학적으로 큰 오류입니다. 또 큰 오류는 뭐냐면 I think, I am 나는 존재하니까 I를 증명하기 위해서 thinking을 이야기하는데 왜 I가 먼저 나옵니까? I think 아니죠. I think I를 증명하려고 하는데 벌써 I를 이야기하는 거야. I think, therefore I am. 무슨 엉터리라는 거죠. 이걸 적용하자면 이 사람들 이제 크리티컬 티어리 하는 사람들의 자기가 판단하는 그 I가 어디서 왔냐 말이죠. I가 자기네들은 정체성을 부정하지만 부정되는 정체성 이렇게 하더라도 그 I는 있는 거예요. 어저께는 남자였고 오늘은 여자였고 내일은 중성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판단하는 I가 아직 있는 겁니다. I를 부정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마치 자기는 상관없이 아까 수행성 발생되는 거, 내 느낌, 액션 이런 거에 의해서 나의 정체성이 결정된다는 이런 모순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잡아내야 된다는 것이 제 지론이고요. 요 하나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키 힐 페리라는 아주 이전에는 레즈비언이었고 그렇지만 지금 이제 믿는 자가 되고 결혼도 하고 아이 낳고 이제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이제 아주 좋은 분인데 이분이 처음에는 그냥 동성애 탐닉하고 그랬는데 어떤 이제 남자와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그 남자의 그런 그 소위 그 메어 쇼비니스틱한 우월적인 그게 정말 시크한 거죠. 실증 나가지고 결국은 이제 여자 쪽으로 레즈비언으로 간 이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남자들이 참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뭐랄까요, 무시하고 맘대로 하고 그러니까 여성들이 이런 해방 운동이든지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이유가 원인이 이제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지금 이제 창조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남녀를 하고 이제 생녀가 번성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똑같이 다른 생물들, 식물도 그렇고요. 또 생물들도 암수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렇게 지금 구성이 돼서 창조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은 각기 자기 종류대로 각기 제 종류대로 만드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서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형상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물론 식물이랄 때는 이제 어떤 그 뭐라고 하죠? 그 수컷 암컷도 아니고 어떤 식물을 뭐라 하던데 어떤 이러한 같이 자웅동체 같이 있는 그 식물도 있고 심지어는 지렁이나 또 해충 같은 거는
수컷 암컷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다 같이 있어요. 그래서 자가든 생산하는지 이런 경우도 있긴 있지만서도 그것도 사실은 어떤 세포적으로 하나님께서 생물학적으로 남녀를 나눈 것입니다. 남녀를 나눠야 소위 생산이 되고 번식이 되기 때문인 거죠. 이것을 어겼을 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류가. 안 그래요? 인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거 보더라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냥 뭐 자기들 하고 싶은 것 때문에 욕망 채우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교수님처럼 이렇게 차별하고 뭐 이런 것 싫어요. 그래서 이름을 심지어는 뭐 동성애자들이랄까 통해서 이러한 분들 자체를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 불쌍하게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우리 학교에 모시고 왔던 이제 이현아 목사님이라고 해서 동성애 오랫동안 하셨다가 이제 그 결혼도 하시고 목사님 되시고 하는 굉장히 훌륭한 분입니다. 여기 한번 모시거든요. 김전 약사도 저도 학교에 제가 한번 그분도 저하고 씨는 모셔가지고 강의 들었는데 이현아 목사님 너무 훌륭해요. 이분은 수십 년 동안 동성애했는데 돌아온 겁니다. 근데 그분이 학교 와서 이야기하기를 동성애는 중독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중독은 뭘 많이 해야 뭐 술도 많이 마시고 뭐 중독되고 뭐 담배 중독되고 많이 해야 중독이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걸 뗄 수 없는, 끊을 수 없는 그냥 이끌림 뭐 이런 그게 확 빠져버린다는 거죠. 그게 중독되는. 너무 무섭대요. 근데 그거 헤어나지 않고 그렇게 해야만이 편안하고 이게 자연스럽고 아니다 싶은데도 그거를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절로 쫓아가고 저절로 찾아가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겠구나 생각을 합니다. 또 제가 유튜브 볼 때 춘천 한마음교회에 있는 그 김송이라는 어떤 여학생, 여자 청년이 간증함을 봤는데 180의 키가 골프 선수예요. 뭐 스테이트 다 휩쓸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갑자기 여자아이들에 끌리고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다 망가진 거예요. 골프도 그만두고 결국은 누가 이야기할 때 이제 교회를 다녔으니까 춘천 한마음교회 가봐라. 거기서 은혜 받고 돌아 제대로 이제 잡은 거 다 극복하게 됩니다. 그 아가씨도 이야기를 하더라고. 자기도 모르겠대요. 그냥 끌리고 이게 정상인 것 같처럼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심리적인 이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치료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안 그렇죠. 자연스럽다는 거죠. 포기하기 싫다는 거죠. 이제 2분 남았는데 제가 이제 마지막 이제 결론 내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두 가지예요. 여러분들 자녀 여기 베델 뭐 클래시컬 스쿨 있다며요. 거기 보내세요. 저기 그냥 일반 학교 가면 좋은 대학 아니 버클리 가면 망가집니다. 네? 저기 예일 가면 망가집니다. 이런 세상인데 보낼 자신이 있습니까? 뭐 상상하기도 싫은데 이러한 대학 그냥 미국의 어느 대학도 다 좋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훌륭한 사람들이었어요. 바른 신앙으로. 근데 두 번째는 사실은 국가에 대한 순복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로마서 13장 1절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 순복하라. 그 권세는 로마 제국인데 로마 제국은 지금보다 더 심한 제국이었어요. 그런데도 순복하라. 왜 순복하라 하지?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 왔다는 거죠. 그래서 순복하라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순복하라는 겁니다. 또 낼 것 세를 다 내라는 거죠. 그런데 아셔야 될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떠난 이러한 상황에서도 순복하라?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4장에 보게 되면 이제 복음을 사도들이 전하죠. 근데 이제 대사장들과 관리들과 장로들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모여가지고 신문합니다. 절대로 가르치지 말라, 예수 이름을 말하지도 말라라고 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답하죠.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국가에 대해서 순종, 복종하고 세내고 다 법을 지키세요. 왜? 다 하나님이 세운
대통령이고 상원이고 바이든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어떤지 몰라죠. 그래도 하나님이 세운 대통령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성경과 어긋나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싸워야 됩니다. 어떻게 싸우냐? 결국은 보팅으로 이겨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참정권이 있지 않습니까? 참여를 해야 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이 세상은 이제 크리티컬 티어리는 사실은 separation between church and state를 아니라 사실은 God and state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것에 초점을 맞춰서 사실 뭐 교회와 나라가 구분되는 거 이런 건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을 나라에서 구분시키고, 제가 이야기 드렸었습니까? 어떤 것을 해도 아빠 물에 뺨을 때리듯이 무엇을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해야 됩니다. 어느 누가 이 땅에 있는 공기를 안 마시고 어느 누가 지구에 밟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식물의 광합성이 있지 않습니까? 식물이 아무리 유전됐다고 할 때도 광합성이 유전으로 생기질 않습니다. 그럼 광합성은 어떻게 생긴 거예요? 광합성은 어디서 생긴 거예요? 우연히 생겼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광합성이 우연히 생기고, 그러면 처음 식물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처음 단계, 진화 단계 식물들은 어떻게 생겨? 식물들이 오래 살아야 갑자기 우연찮게 광합성이 탁 생겨서 그다음부터 편하게 삽니까? 처음부터 광합성이랑 식물이랑 같이 존재하죠. 광합성은 어떻게 우연히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원리인데 또 식물이 만들었습니까? 우리 사람이 만들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광합성은 정말 작은 한 예입니다. 모든 우주에 그런 것이 이러한 원리들에 있어서 사람도 어떤 합리적인 원리, 도덕적인 원리, 어떤 논리의 법칙이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 비판 이런 사람들도 자기 나름대로 논리를 쓰잖아요. 그 논리가 어디서 왔어요? 도덕적인 판단하지 않습니까? 주디스처럼. 그게 어디서 왔어요?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걸 쓰면서 하나님 무릎에 앉으면서 하나님은 없다 뭐 어쩌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면 안 됩니다. 그걸 옆으로 지켜보세요. 교회와 나라가 분리되는 거 그건 용인할 수 있어요.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정부를 분리시키는 것 같으면 단호하게 맞서 싸워야 됩니다. 자신 없으면 우리 아이들 여기 학교 보내세요. 학교 손주들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